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꼬마빌딩 등의 건축허가의 과도한 행정 규제와 또는 까다로운 건축허가 제도와 절차 등에 관한 것입니다.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을 지으시려면 건축심의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행위는 비단 건축행위 말고도 많이 있지만 사실 과거로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일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건축 관련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 등으로 다른 어느 때보다 허가를 받는 일이 더 어려워진 것 같고, 또 어떤 의미로는 행정규제가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러한 건축심의와 허가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입하고자 하시는 땅에 대한 기본계획, 즉 가설기를 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카페 글을 읽어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기본계획, 즉 가설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상가주택, 꼬마빌딩 등의 건축허가에 관한 것인데, 건물이나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심의나 허가는 비단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는 아니지요. 건축물이란 국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국가마다 나름대로 건축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건축 설계를 주 업무로 하는 건축사들에게 건축허가를 받아내는 것처럼 하기 싫은 일도 없을 것입니다. 국가에서 어렵게 건축사라는 자격절차를 거쳐서 면허를 내줬으면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의료행위나 변호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업무를 하듯이 건축사들에게도 허가란 절차 없이 설계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으련만은, 건축 최고 전문가라는 건축사가 건축 관련한 수많은 법과 지구단위 지침 등에 따라서 작성한 설계 도면을 또 건축 공무원을 별도로 채용해서 국가가 일일이 모든 것을 또 간섭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건축허가나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에 필요한 행정 절차는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일로, 이를 전문가인 건축사가 건축주를 대신해서 대행해주다 보니 이런 일이 있기는 하지만, 하여간에 이 건축허가나 심의는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일로, 최근에는 각종 안전사고 탓인지 절차가 더 엄격해지고 복잡해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복잡하고도 많은 건축 관련 법규와 규정들에 관한 것인데, 상가주택 등 건물을 짓는 데는 대지 조건과 지역에 따라서 검토하고 확인해야 할 건축 법규와 관련 규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은 해당 건물이 건축되는 지역의 도시계획법과 또 건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축법, 그리고 주차와 관련한 주차장법 등의 이러한 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지침, 또 이런 법이나 지침도 해당 지역의 조례까지 수도 없이 많은 법과 규정이 있고, 또 대지 조건에 따라서는 농지법, 하수도법, 도로법, 산림법 등도 있어서 내 땅에 내 집을 짓는데도 보통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아닌데, 아마도 우리나라 건축 관련법과 같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나라도 드물지 않나 싶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건축 관련 법이 있는데도 지구단위 지침까지라고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수많은 건축 관련법이 있는데도 또 택지개발지구와 같은 신도시나 서울 등 기존 도시에서도 지역에 따라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에서는 건축 관련법과 함께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 지침도 확인하고 또 이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지침이란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이용의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 등을 통해서 그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유형으로서,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적용해야 하는 지구단위 지침은 건축관련법을 초월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해당 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와 특히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층수의
건축할 수 있는 가구 수까지도 제한하는 데다 심지어는 건축물의 색깔과 형태까지도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건축허가 절차와 유명무실한 건축허가 기간에 관한 것인데, 이와 같은 건축 관련 법과 지구단위 지침 등에서 요구하는 모든 규정을 지켜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미관심의 등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에서 이상이 없으면 건축가 주도하에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건축허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방 관련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소방서에서, 에너지 관련한 내용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학교 근처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서,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와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개발한 LH공사 등 외부 기관에서 협의를 받아야 하고, 건축, 도로, 주차, 토목, 교통, 전기, 통신, 환경, 수도 등은 해당 시나 구청 등의 건축과, 도로과, 주차관리과, 토목과 등 수많은 해당 부서 담당 공무원들의 협의와 검토를 거쳐야만이 허가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외부기관과 해당 부서 공무원마다 보완해야 할 내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상가주택과 같은 규모의 건물인 경우에는 대략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저희와 같이 상가주택 등을 전문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받아내는 데는 한 달 이상 소요될 정도이니 정말 어렵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7 내지 10일 정도라고 정부에서 정해놓은 허가기간은 전혀 유명무실한 제도인 것이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 건축허가 제도의 현실인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허가권자의 허가 지침과 자의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 건축허가 과정에서 또 다른 걸림돌은 관련 부서와 허가권자들인 공무원들의 개입과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건축 관련법 등에서 건폐율이니 대지안의 공지, 일조권, 주차장 등 수많은 규제를 해놓고, 또 지구단위 지침이라는 것에서도 층수며 지붕 모양 등 건축물의 외관의 형태까지도 규정을 한 데다 또 해당 지자체마다 공무원마다 내부 지침이나 방침을 만들어 또 다른 규제를 하고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건물의 주인인 건축주의 건축 목적이나 의도는 완전 무시될 뿐만 아니라 특히 설계자의 디자인을 위한 재량권은 전혀 발휘할 수가 없어서 그야말로 획일적이고 특색이 전혀 없는 건축물만 양산될 수 있는 아쉬움이 큰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과 근생 건물인 경우에 관련 부서 협의와 허가권자들의 갖가지 의견 등으로 최초의 설계보다도 내용도 많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인사이동, 휴가 등으로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건축관련법이나 지구단위 지침 등에서 전혀 언급이 없는 1층 층고와 외관 디자인의 모양까지도 허가권자가 제한하려고까지 하고 있는데, 이는 설계인 디자인 문제도 그렇지만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조권의 제한이나 도로관계 등을 고려해서 일조권 등을 받는 땅에 비해서 무려 수억 원이나 더 많은 돈을 주고 산 땅인데도 인접 건물과 인면의 위치 및 저층부의 높이를 일정하게 계획하기 위해서 1층 층고를 일조권을 받는 땅과 높이를 같게 하라고 하니, 이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에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까지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일정 부분 개입을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수많은 건축 관련 법에서 무수한 규정을 만들어 제한을 한 데다가 지구단위 지침과 각 지자체마다 조례 등으로 묶어놓고 또 공무원까지 나서서 건축을 규제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분명한데도 말입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등의 과도한 건축허가 절차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상가주택 꼬마빌딩 등의 건축허가, 두 번째로 복잡하고도 많은 건축 관련 법규와 규정들, 세 번째로 건축 관련 법이 있는데도 지구단위 지침까지, 또 네 번째로는 건축허가 절차와 유명무실한 건축허가 기간, 마지막 다섯 번째로 허가권자의 허가 지침과 자의적인 판단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나름대로 어려움과 복잡함이 있기 마련이죠. 특히 건축 관련해서는 그동안 각종 안전사고나 대형 화재 사건,
그리고 태풍과 지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안전과 복지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행정 절차가 강화되는 추세 같기는 한데, 하기는 이런 제도와 절차 등을 통해서 더 발전하고 안전한 사회로 발전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할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건축 수준이나 기술 발전에도 도움이 된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기는 하고, 또 그동안 평생 건축 설계와 건축 허가를 받는 업무 등을 해오며 느끼는 것은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허가권자인 공무원들의 자세도 훨씬 투명해지고 공정해졌다고 느껴지기는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설계 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소유하고 계신 대지에 대한 기본 계획, 즉 가설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